한민족 시원 역사의 성지 강화도.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신성한 땅. 한민족 상고 역사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자 근대 개항의 중심지인 강화도에서 9000년 한국사의 뿌리를 되찾는 환단고기 북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한민족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본고향이자 근대사의 관문 강화도. 상고시대에는 갑비고차,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는 혈구군, 신라 때는 해구군으로 불리며 한반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한민족의 고유 정신이자 인류 원형 문화인 신교 삼신사상의 상징 고인돌. 한국을 계승한 동방배달의 우주혁명 정신과 천지부모 천원지방 사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단군조선의 참성단과 삼랑성이 있는 곳. 고주몽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내려와 세운 한성백제 관문 강화도는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의 중심지로 후국정신의 산실이었고, 근세에는 아픈 개항의 역사가 되었다. 강화도는 조선의 초대 단군 왕검이 배달국의 시조 환웅천왕으로부터 전수돼 온 우주광명의 홍익인간의 도를 피우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자랑스러운 제천문화의 성지다. 또한 강화도는 잃어버린 한민족의 혼을 되찾아주는 환단고기의 성지로서 대한민국 상고사 편찬의 중심이던 고성이 시가문의 족적이 뚜렷한 곳이다. 특히 단군 세기의 저자인 행촌 이암에게 강화도는 제2의 고향이다. 고려 공민왕 때 수문화시중이란 최고의 벼슬을 지낸 정치가이자 대학자였던 행촌 이암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수학하며 때때로 참성단에 올라 하늘을 우러르며 동방의 나라에 밝은 등불을 비추겠다는 결의를 한 편의 시로 표현하였다. 벼슬길에 오른 이암은 원나라의 내정간섭과 간신배의 횡포로 벌어진 왕위 쟁탈전에 휩쓸려 강화도에 귀양을 오기도 했다. 향년 67세. 마침내 관복을 벗은 야인의 몸으로 강화도에 들어온 행촌 이암은 잃어버린 우리 동방 역사의 원형을 복원하겠다는 역사의식으로 단군 세기를 완성하였다. 초대 단군 왕검부터 마지막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현 교과서에는 마치 유령의 역사처럼 그려져 있는 2096년 단군 조선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낸 단군 세기. 이 단군 세기를 위시하여 신라시대 때부터 근세 조선에 이르기까지 1000년 세월에 걸쳐 당대의 최고 지성들이 기록한 한민족 상고사 5권을 하나로 묶은 책이 바로 환단고기다. 인류의 시원문화와 창세의 역사를 밝혀 뒤틀리고 잘려나간 대한민국 국통맥을 바로잡아주는 유일한 인류 원형 문화의 성전 환단고기. 환단고기를 편찬한 운초 계연수는 57세 때 일제가 놓은 덫에 걸려 무참히 살해돼 압록강에 던져졌다. 당시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10대 소년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환단고기를 전해준 하남당 이유립이다. 고성이 시집안의 이유립이 광복 몇 년 후 환단고기 원본을 가슴에 품고 38선을 넘어온 것이다. 이유립은 단군조선시대 이래 우리 조상들이 매년 봄 마리산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전통을 되살려 이곳 마리산 자락에 성전을 짓고 천제를 올렸다. 고려시대 이암으로부터 20세기 이유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회복에 지대한功을 세운 고성 이시가문의 활동이 이같이 강화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한마디로 강화도는
역사의 혼백을 잃은 오늘의 8천만 한민족에게 역사 광복의 서광을 열어 9천년 문화 역사의 뿌리와 숭고한 원형 정신을 각성케 해준 불망지은의 땅인 것이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 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은 문화 주권 쟁탈전, 즉 역사 전쟁에 거세게 휘말려들고 있다. 바야흐로 광복 7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찬란했던 한민족의 7천년 뿌리 역사는 잘려나갔고, 근대사의 왜곡과 일제 침략의 잔재도 청산이 안 된 채 100여 년이 흘러왔다. 8천만 한국인이여, 진정한 역사 광복을 통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동북아 역사 전쟁의 패망에 암담한 미래를 맞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할 때다. 다 함께 힘차게 일어나야 할 때다. 이제 강화도 환단국이 북 콘서트를 통해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바로잡고 뿌리 뽑힌 시원문화의 정수를 되찾아 동북아 역사 전쟁으로부터 우리의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하는 힘찬 여정을 다 같이 떠나봅시다. 강화도는 작은 한국이다. 강화도 역사 문화를 모르고 한국을 말하지 말라. 참 멋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천지 역사 문화의 중심축을 강화도에 우리 모두 함께 굳건히 세우고 우리 한민족과 이 동북아를 넘어 인류 창세 역사와 인류 원형 문화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역사의 혼백이 원형 문화의 표대 정신이 굳건히 살아있는 이 마리산 참성단을 다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한민족 무너진 역사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저 멋진 플래카드의 선은 강화 한민족 창세 역사 광복의 성지다. 너무도 멋진데요. 다 함께 한번 큰 박수로 오늘 이 소중한 일요 시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서두를 열까 합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문화 주권 전쟁입니다. 역사관 전쟁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역사관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나가서 이 지구촌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의 역사의 근원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가? 역사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과거를 잃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는 바로 근본 문제 때문에 미래 새 역사의 비전을 당당하게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과거는 단순히 죽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삶의 의식을 결정지으며 미래 역사를 여는 모든 삶의 동력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화도와 이 주변 인천, 고대사와 근대사를 아우르는 진정한 역사의 성지인데 이곳은 마리산 참성단을 몸소 지으신 단군 시조 왕검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의 주관자이신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직접 올리신 곳이기 때문에 한민족 역사의 성지를 넘어서 진정한 인류 문화의 성지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서두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민족의 진정한 역사의 성지, 제천문화에 생동한 과거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 며칠 전 강화도 환단고기 콘서트에서 무엇을 주제 삼아서 무엇을 가장 일관된 우리 역사 근원을 복원하며 우리 역사의 비전, 새 희망의 한 소식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젊은 청춘의 시간을 다 바쳐서 우리 역사 광복의 그 어두움을 좀 걷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세월을 보냈는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내가 늘 또는 평생 동안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 왕검 치우천왕님도 함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그 삶 속에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강화도의 역사에서는 우리 시원 창세 역사를 찾아주는 진정한 상고 역사의 성지, 이곳에서는 고성이 씨 문중에서 고려말 공민왕 때 행촌 이함이 당대 아주 최고의 지성으로 정치가로서 바로 이 선원사 해운당에 와서 여기서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단군조 2000년 역사를 복원을 시켜 놓으셨어요. 이 고대 조선 단군왕검의 2000년 역사에 그 내용을 복원시킨 단군세기, 그 작품이 나온 성지로서 저자인 이함 선생이 이 마리산 참성단에 10세 때 올라서 그곳에서 시를 읊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풍이 여전히 강렬히 몰아치고 있구나. 그 누가 이 어두운 동방의 거리를 밝게 비칠 수 있느냐, 이런 시를 읊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동방천하의 평화로운 세상을 구하리라. 10세 소년이 그 시를 읊으면서 하늘에 삼신상제님과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전 등단하기 전에 그 한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그 말씀의 전체 주제 내용, 동시에 개천절의 소중한 의미, 하늘을 열었다. 그 개천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인류 창세 역사의 고향 환국,
그리고 동방 최초의 한민족 시원국과 이 배달의 천지 광명 문화를 계승해서 동방 땅에 우주 광명의 그 문화를 처음 개벽한 그 정신이 바로 이제 개천인데, 처음 이 개천절 그 역사를 연분은 배달국의 환웅천왕이고, 그 정신을 계승을 해서 이 동방 땅에 우주 광명 그 문화를 뿌리내린 분이다. 지금 고려산, 강화의 주산이 고려산에 있는 100여 기의 고인돌이 이제 단군 조선 그 이전의 표지 유물인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가운데 아마 가장 멋지게 완벽하게 생긴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아닌가. 지금 그 부근리에 있는 제천석 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천문대 역할도 했다고 하는 다용도의 고대 그 문화의 이 표지 유물. 그래서 오늘 강화도 콘서트를 크게 제가 3가지로 잡아봤는데, 본문 첫 주제에서는 우리 역사 무엇이 잘못됐냐, 역사 왜곡의 그 주제를 하늘에 대고 여쭤봤어요. 무엇을 전하오리까? 제가 그것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몸을 씻다가 3글자 속에 우리 역사 왜곡과 조작과 그 말살, 그 모든 것을 3글자에 담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이 단군 역대 왕검님들의 치적, 그 업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단군조가 동북아 역사를 넘어서 지구촌 인류사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역사학에서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잘못된 말이다. 예전에 그 유명한 바로 요순시대, 윤임금의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인데요. 그래서 당요 우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태종의 당나라를 뭐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윤임금의 나라 구분하기 위해서 고당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우리가 너무 고조선이라는 말을 한양 이시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건 고대 조선, 단군 조선, 이제 이런 말을 쓰자는 젊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천상의 문이 다시 열리다. 이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역사 왜곡과 또 상고사의 문화 역사의 주제를 깨치다 보면은 이제 근대 역사가 너무도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근대사의 새 역사 선언의 근본 주제를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한민족 역사 광복의 성지에서 한국인의 국조,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현재 의식을 되새겨 볼까 합니다. 아니, 고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를 느끼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상고사에서 보면은 역사가 없는 거야. 소위 말하는 이 고조선, 이 역사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석기 신석기. 지금 어린이들,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 세계 역사 교과서, 한국사 상고서 분야를 보면은 그냥 원시 시대에서 돌을 몇 개 갖다 놓고 도구 몇 개 갖다 놓고 그러고서 역사의 시작이다. 단군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신화다 이거. 부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바로 이 강화도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각 종교단체에서 또는 민간단체에서 또는 어떤 특정 개인이 단군조 영정을 모시고 있는데, 본래는 임금님이니까 어진 아니요, 어진. 어진을 모시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그 수준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나뭇이파리로 옷을 해 입혀 드렸어요. 각 단체 특정 개인이 공통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뭇이파리로 옷을 해드렸다. 이것이 오늘 한국 문화, 한국인의 이 역사 의식의 진정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가 흔히 육아에서 말하는 요순우탕 문무주공, 윤임금, 순임금
역대 3대 고대 왕조라고 하는 하은주, 하나라의 운임금, 상나라의 탕림금, 주나라의 문왕과 그의 아들 모왕, 춘추 전국 시대로 쭉 내려오는데, 자, 그 이전의 5,400년, 500년 전에 태어복기시, 우리나라 태극기 8괴를 제작하신 분이야. 태어복기시만 해도 그런대로 호피를 두르고 계셔. 이건 상해 출판사에서 나온 역대 제왕록에서 그대로 그 사진 모습을 이렇게 취했는데요. 또 중국 회양인에 가보면은 아주 거대한 금동상으로 해서 아주 우이풍당당한 모습으로 중국인들이 아주 자랑하는 대궁전에 태극기 8개 돌을 이렇게 딱 모시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신농시의 이 우이풍당당한 동북아 성인 제왕으로서의 그 모습, 또 중국의 역사 시조로 받들어지는 4700년의 황제 헌원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윤임금, 순임금, 하은주 이런 제왕들 보면은 다 골룡포를 입고 있어. 면류관을 쓰고. 4348년 그 이전, 단군 왕검 1000년 이전에 중국의 소위 역사 제왕들도 면류관에 골룡포를 입고 계신데, 바로 이곳 강화도에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시조 단군 왕검이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기 위해서 강화도 군민 8,000명을 동원해서 제천단을 쌓고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 바로 동북아의 역사의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를 이렇게 홀대를 하고 원시 시대 야만인 문화 수준으로 격하 비하하고 모독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각성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희조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제대로 품격 있게 받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합니다. 단군조선과 관련된 이제 한민족의 이 뿌리 역사 중대 사건인데요.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가 이렇게 아주 송두리째 근원이 이렇게 뿌리가 잘려나간 그 모든 역사 왜곡 말살, 그것을 서두에서 말씀 올린 대로 하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은 세 글자. 우리 역사 왜곡의 진실도 이 세 글자요. 역사 광복의 주제도 바로 세 글자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한민족 그 역사의 뿌리를 말살한 이 올가미, 그 세 글자는 석삼자,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삼조선이다. 이 삼조선이 한민족의 시원 역사가 아주 송두리째 그 뿌리 근원이 뽑힌 주제라 볼 수 있는데요. 본래 이 삼조선은 뭐냐? 그것은 이제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본래 그 시원 역사 문화의 이제 주제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이것을 외쳐볼까요?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사람 몸속에는 세 가지 참된 것, 삼진이 있다.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사람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 이것이 동북아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창세 역사, 인류 원형 문화의 근본 주제다 이거예요. 인류 원형 문화 정신, 인류 창세 역사 정신의 근본 주제다 이거예요. 이 우주에는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는 사만이 있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열고 천하를 다스리실 때 국가 통치 경영 방식이 사만이었어요. 이걸 보통 단재 신채호 선생은 북사만이다, 대륙사만이다. 단군 조선이 망하고 나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바로 신라, 가야, 백제의 전신이 바로 진한, 번한, 마한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는 저 북쪽에서 내려왔다. 북사만에서. 만주의 진한, 한반도 전체가 마한,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요소, 그 다음에 산동, 그 아래 절강성, 강소성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번안인데, 이 사만이 단군조 중기에 이르러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삼조선
3조선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진화는 진조선,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말조선, 요선은 이렇게 번조선이 됐다. 이것이 3조선인데 어떻게 이 3조선이 이제 둔갑을 하느냐? 아주 쉬운 말로 강단사학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와 식민사학이 주장한 3조선은 뭐냐? 단군조선과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다. 그런데 단군조선은 있긴 있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신화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 역사 왜곡과 희원 역사 말살의 모든 주제는, 근본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 단군조선은 신화가 되었으며 부정당하고 있으며 국조를 나뭇잎 그것을 꿰어가지고 임금님의 어의로 입고 계신 것이냐 말이에요. 이건 한민족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민족 문화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수치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3조선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왜 단군조선이 신화냐? 이 역사학에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본래 우리 역사의 맥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 있는 대로 예전에 환국이 있었다. 환국, 거기서 내려오신 환웅천왕의 신씨 배달고 단군왕검이 계승을 했다 이거야. 환국과 배달, 조선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리고 반드시 북부여로, 해모수 북부여인데 이게 전부 무너져가지고 단군조선이 부정되니까 환국 배달은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져버리고 단군조선 신화,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리고 중국 식민지 한사권, 없던 한나라 무제의 4개의 그 식민지 군현이 평양 주변 위아래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맹 왕국 시대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제 들어섰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제가 한민족 80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을 하면서 한민족 시원 역사의 뿌리를 단절해 버리는데요. 뿌리를 뽑아 버리는데 남산에서 우리 한민족의 각 분야의 책을 불질르면서 그 역사의 시원사를 좀 더 과학주의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서양의 이 랑케가 주장하는 근대 실증 사학을 독일에 이제 유학을 보내서 또 그 학자들을 일본에 초대를 해서 그 학술을 가지고 치밀한 검증과 또 유물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바로 역사 교과서가 바로 그들이 한민족 시원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남겨두었던 삼국유사, 삼국사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원본을 통해서 마지막 끝구절까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 3개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0하루 동안을 삼가매 웅족은 여자다운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혼인해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당나라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던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월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하니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이에 단군이 장단경으로 옮겨가셨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은거하여 산신이 되시니 수가 1908세이셨다. 당서 배구전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인데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여 조선왕으로 삼았다. 한나라가 이를 나누어 새 군을 설치하여 현도, 낭랑, 대방이라 불렀다. 통전에서 이르는 바도 역시 이와 같다. 지금 이 상궁유사 이 고조선조를 오랫동안 읽고 전체 글의 앞뒤 맥락을 스스로 깨닫다 보면은 이유립 하남당 선생이 왜 이 글을 상궁유사 고조선조를 신시개천경이라고 정의를 했는가? 일제가 이것을 우리 한민족 시원 역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근거로 삼았지만은 이 속에는 환국과 배달과 조선 그 역사의 진실이 있으면서 그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부정의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 몇 가지 그 문제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첫 구절은 중국의 왕침의 위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당시 2000년 전인데 이제 4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 단군 왕검이 실제 살아 계셨다는 거야. 실존 인물로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건국했다. 바로 이 단군의 조선 이 나라는 어디서 왔냐?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인이 직접 쓴 우리의 옛기록 바로 고기를 통해서 새롭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놀라웠게 석유 환국 옛적에 인류 창세의 역사 환국이 있었다. 지구촌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인류 시원의 역사의 고향 환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아들이 서자부의 환웅이 동방 땅에 천부인 바로 그 국통 왕통의 정통 상징인 세 가지 성물을 가지고 천부와 도장 그 셋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이제 개천절인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환웅이 곰이 사람이 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아들로 낳았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웅족과 호족의 문제라든지 또는 단군 왕검의 탄생과 그 역사의 지속, 환국배달 조선이 인물사로 변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쓴 일현 스님이 불교 신화로 환국을 제석의 나라로 얘기하고 또 환웅이 여자가 된 곰과 결혼을 했으니까 전부 이게 신화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그 논리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한민족 시원 역사 말살을 주의한 총사령탑 조선사 편수회 3인방 그 가운데 이 막내 금수령이 우리 한국사 총체적인 말살 그 회심 작품, 그건 한 글자를 가지고 우리 역사의 근원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석유 환국 나라 국자를 인으로 조작을 하면서 환인과 그 계승자 환웅과 그리고 그 아들 단군은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이거 전설 신화 아니냐, 이거 믿을 수 없는 스토리다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환국배달 조선의 역사의 그 대의가 다 들어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 나라를 건국한 뒤에 수도를 바로 2번도 옮겼다. 백악산 그리고 장당경으로 옮겼다 이거야. 판단곡에서 보면 지금 하얼빈 거기에서 백악산 그리고 장당경으로 해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단군 왕검 한 분이 1908년을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조의 실제 그 나라의 지속기간이 1908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상공유사 고조선조에서 그 역사 진실을 정말로 멋지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행초니암의 단군 세기 세 왕조사에서 전체 전개된 역사는 2096년인데 실제 단군 조선의 그 나라 이름을 가지고 국가가 존속된 것은 1세 시조 단군에서 43세 단군까지 1908년을 44세 고물로부터는 188년 동안은 나라 이름이 대부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기자조선이 있는 것처럼 하은주에서 마지막 그 3대 왕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말대에 살았던 세 사람의 어진 현자 가운데 이 기자를 바로 동방조선의 왕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야. 초대왕으로 임명했다는 거야. 단군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 조선의 주인은 기자라는 거야. 이것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기사화 해놓고 마지막에 야 중국의 문서를 보니까 한나라의 식민지 군이 3개가 있다더라. 근데 어디에는 또 4개가 있다더라. 뭐가 진실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 환국배달 조선의 그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신화의 역사로 인물사로 이렇게 잘려나가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일제가 또 중국이 동방 문화의 원주인인 문화의 아버지 종주인 환국배달 조선의 그 역사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북쪽은 기자조선과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고 남쪽은 일본이 3세기 후반에 가야 땅에다가 설치한 임나일본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게 대한민국은 역사가 없이 본래 북쪽의 중국의 식민지 남쪽의 일본의 식민지로 한국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양날의 칼이 돼가지고 중국의 이 패권주의 역사관 또 일본의 침략주의 역사관 두 칼날이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고고학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강단 인류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국가 건설의 기준은 청동기다. 대한민국은 청동기 문화가 한 3,000년밖에 안 됐다. 실제로는 한 4,500년까지도 가고 4,700년 황제 헌원 동방의 천자 치우초랑 때까지 가거든요. 서양 역사에 가보면은 말이야 5,000년도 넘게 나와 청동기 문화가. 그런데 한국은 끼껏 한 3,000년 전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역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야.
서울 용산에 중앙국립박물관을 가보면 고조선이라는 게 작은 사흘새빵처럼 해놓고 도구 몇 개 이렇게 갖다가 발굴한 거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 우리 한민족 그 역사를 아주 한반도 안에다가 축약을 시켜놓은 소환사관, 반도사관의 결정판. 일본의 근대 큰 학자로 아주 유명한 일본 현지에 가보면 아주 그 양반 살던 집이 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안에 보면 아주 그가 어느 정도로 공부한 근대 사학자냐. 자세히 이렇게 이제 그 전시를 해놨는데 이 양반이 야, 너희 조선놈들 역사는 말이야. 주제 파악을 해라. 너희들 한반도 남쪽에 백제 땅에는 쉬운 4개의 동네 국가, 성읍국가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저 신라 쪽에는 12개, 가야는 거기도 12개. 그래서 이 진수의 삼국지 한조에 있는 내용을 살짝 따다가 78개의 동네 국가가 바글바글했다. 당시 일본에는 약 100여 개의 그런 작은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 그한 30여 개를 통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백제계에서 부여계에서 내려간 기마민족 우리 조상들이 내려가서 이제 그걸 야마토 정권으로 이제 통합을 해놓는데 4세기 후반에. 그런데 역사 콤플렉스를 가지고 한민족의 그 유구한 역사의 뿌리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일본이 한민족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게 초대 통감으로 왔던 2등 방문의 특명인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역사 뿌리말살 3인방 이마니시류 지금이 쓰다 소키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심작이 뭐냐면은 한민족은 실제 고대 국가가 실제 성립한 것은 4세기나 가서 가능했다. 그래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한 1600년. 근데 이것도 더 끌어내려 지금 뭐 AD 한 5세기, 6세기까지 가야 진정한 고대 왕조 국가의 그런 국가 체제를 완비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자조선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야. 단군조선이 신화라는 것도 그것도 아주 150% 조작된 우리 한민족 역사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인데요. 기자조선이 쉬운 말로 기자가 바로 한반도에 와서 조선의 왕이 됐다. 이게 없는 얘기거든. 기자는 중국 현지 답사를 해보면은 환단국에서도 서화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은둔을 했다. 자기의 그 문화 조국 중국의 하은주 그 은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동방 땅 조국으로 와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했다. 그 답사를 해보면 그 위아래에서 이렇게 돌다가 거기서 돌아가셔. 고려에 와서는 단군보다 기자가 훨씬 더 높은 분이다. 우리들에게는 더 문화의 근원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에서 보면은 바로 이태조가 역성혁명을 해서 고려 왕조 무너뜨리고 이제 태조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데 천자의 나라 예를 들면 이제 주원장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과 화령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윤허를 내려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국서에 보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느냐면은 일찍이 말이야 기자 시대에도 이미 조선이란 호칭이 있었사옵니다. 이게 조선으로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천자님의 허락이 이렇게도 빨리 시원스럽게 떨어져 가지고 특별한 은혜가 아주 더 사무칩니다. 이렇게 왕조실록에 기맥힌 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매월 초하루 보름날 제사를 지내서 1년이면 24번. 근데 단군 왕검은 봄가을 2번을 모셨어. 단군 왕검을 모시는 이 사당도 말이야 기자보다도 300년이나 늦었다. 그래 일찍이 고려 조선 천년 왕조 시대 국조 단군 왕검을 찬밥 신세로 건국의 시조를 이렇게 모독한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장장 지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2조 왕조의 폐해를 보면은 유하게 성리학 태두의 경지에 간 이런 양반들이 단군 왕검에 대해서
우리 시원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한 거 보면 상상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족은 옛날부터 야만족인데 무지했는데 기자라는 분이 한반도까지 오셔가지고 문자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문명국이 됐다는 거야. 명나라의 임금님이 우리 황상이고 말이야. 우리의 천조라고 그러고. 여기 율곡 이이 같은 분이 하는 얘기야. 이런 그 어두운 역사 시대. 지금은 기자조선을 좀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사라졌지만은 중국의 지금 공산 정권 하에 이 중국 역사학자들, 일본 사학자들은 조선을 얘기하면은 조선이 지금 중국, 북한 그리고 이 남한 대한민국, 일본이 다 달라요. 중국에서는 조선은 기자조선, 일본에서는 우이만조선, 북한에서는 단군조선. 그런데 남한에서는 단군조선, 신화 싹 부정을 해버리고. 우리는 한사군 중국 식민지에서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아니면 술 한잔 먹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너무너무도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것이 오늘날 강단사학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이 관변사학자들, 소위 아카데미 사학자들이 써놓은 우리 대한민국 시원 역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단군조선 신화, 기자조선, 그 다음에 이제 우이만조선인데, 우이만조선은 뭐예요? 우이만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을 내쫓고 수도 왕검성을 탈출했다는 거야. 그런데 장하게도 그 사람이 단군조선조의 정통 계승자라는 거야. 원래 그 사람이 연나라의 이제 장수인데 그 임금님은 노관이고, 그런데 한꺼조 유방 말년 또는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내 그 악독한 여태우가 말이야 공신들을 전부 숙청을 할 때 연나라에 그 왕으로 임명됐던 노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흉노로 도망을 가버렸어. 망명을 했어. 우이만이 갈 곳이 없으니까 바로 조선의 왼쪽 날개 번조선의 마지막 왕 75세 번조선의 준왕에게 찾아와서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거두어 줬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본조 만주 단군조는 패망당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제 우리가 47세 고열가 단군이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오가에게 나라를 공동 경영해라 해서 6년 공화전 공백시대가 있어요. 그때 치고 나왔던 분이 이제 북부여 해모수인데 그 양반이 만주 지역에다가 이제 나라를 열어가지고 대부여를 계승해서 북부여거든. 그래 해모수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놈을 절대 받아주지 말아라. 네가 패망당한다고. 그런데 이 준왕이 착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 상하운장 수비대장을 맡겨버렸어. 국경 수비대장을 맡겼단 말이야. 해가 바뀌면서 군사를 길러가지고 와서 우이만이 기습을 해가 쫓겨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왕검성에서 배 타고 내려와서 저 군산 어뢰산으로 들어와서 한시 조상이 됐다. 우이만이 조선옷 입고 상투 틀고 이제 와서 변장을 했는데 이병도 박사가 조선족 옷을 입고 말이야 상투를 틀었으니 조선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그대로 추종해가지고 강단사학자들이 맞소! 옳소! 해가지고 그것은 우이만 조선이고 단군 조선을 계승한 자요. 이게 우이만 조선의 실체야. 그러면 이제 이 우이만이 조선 왕조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우이만 정권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단군 조선의 저 서쪽 구탱이를 잠시 차지하고 있다가 3세 손자대 우거에 가가지고 한나라 무제가 충노에 침략 거점이 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차지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동북아 전체 역사를 내가 대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우거 정권을 공격을 하는데 그 전쟁이 1년 가도 결판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내분책을 이용해가지고 우거를 신하들이 이제 죽이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4개의 그 군을 요소 지역에다가 왕검성이 이제 창녀에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의 가까운 곳에 낙랑군 수성현이 있고 오른쪽에 갈석산이 있단 말이야.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저 갈석산 저것을 갖다가 평양에다 갖다 놓은 거야.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땅을 뜨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지도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위만의 왕검성이 평양에 있었고 그것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나서 그 주변에다 한나라의 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강단사학자나 또는 삼국사학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보면은 특수부대에게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 사군을 통과를 해서 평양을 공격하라 이런 특명이 내린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사군이라는 게. 평양 주변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 한나라의 식민지 4개 군현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사건 조작이다 말이야. 요소 지역에 잠시 있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10세 산상왕 황제 때 이 낭랑과 현도를 점령을 해서 그곳을 완전히 평정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낭랑, 임둔, 진번, 현도 한사군 식민지 문제는 한반도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평양에서 유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낭랑 유물이다. 잔뜩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유물만을 가지고 중국의 식민지 군현이 평양 주변에 그 위아래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이것은 낭랑국과 낭랑군을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바로 고구려의 대무신 열째 아들 호동왕자 그 사랑하는 연인 말이야. 낭랑국의 공주. 그건 공주거든. 공주는 나라다 이거예요. 나라. 그런데 그 시조가 누구냐면 최숭인데 최숭이 아까 왕엄성 그 창녀현 쪽에 있었던 낭랑산에서 워낙 돈이 많은 재벌이기 때문에 고조선 본조가 망해버리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마한, 말조선 말이야. 평양 쪽에 와서 나라를 열은 거야. 낭랑국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최리의 딸 낭랑공주가 고구려 왕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북을 찢어가지고 낭랑국이 멸망당했잖아요. 그건 낭랑군과 낭랑국은 전혀 다르거든. 낭랑군은 창녀현, 낭랑군 수성현이 만리장성 그쪽에 있었고 여기는 낭랑국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우겨서 한마디로 낭랑군 식민지 군현은 평양 부근에서 313년에 패망당했다. 그런 게 이런 논리를 우리가 지금 인하대 고고학과 지도교수로 있는 남창희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물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게 낭랑군이라 할 수 있냐. 그럼 저기 오사카 그 주변에 가면 백제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러면은 거기를 갖다 백제 식민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런 주장을 못하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환국배달 조선의 계승이 한사군이다. 북부의 해모소가 아니고 단군 조선을 계승한 것은 우이만 조선이고 중국의 침략자 연나라 장군 우이만이 단군 조선의 그 왼쪽 날개 번조선의 마지막 75대 왕 준왕을 내쫓고 그 국가를 잠시 뺏었는데 그게 중국 침략자가 정통 계승자라는 거야. 그 손자대 우이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곳에 세운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 그 역사를 계승했다는 거야. 이 얼마나 삐뚤어진 천인이 공로할 한민족 9,000년 역사 조상들이 말이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역사관이 아니냐 말이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역사 왜곡의 전반에 대해서 1963년도에 중국의 총리 주울레가 북한 조선과학원 사절단 한 20명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국이 사실은 대국주의 역사관, 이 쇼비니즘, 국수주의에 의해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으로 역사 서술한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대국주의 사관으로 우리 동방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했고 억지로 덧씌우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본론의 첫 번째 그 역사 왜곡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4월 달에는 이제 국회에서 아주 발칵 뒤집어진 동북아 역사 재단에 문제가 되는 지도책 발간 준비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의 이 푸단 독단대학 역사학과 주임 교수를 했고 중국 역사지리 연구소 소장인데
담기양 탄치샹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평생 공부한 것을 역사 지도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이 양반 지도책 동북아 역사 지도를 삐꼈다 이거야. 그것도 47억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예산을 써가면서 그 지도를 보면은 조주의 우리나라가 경기도까지를 지배했다. 그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 한반도 경계선, 경기도 남부까지를 조조 우리나라가 지배를 했다는 거야.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에요. 독도 같은 건 거기 지명 거기다 써놓지도 않고 말이야. 백제신라 같은 것은 뭐 사색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임나 일본부가 엄연히 실존했다. 지금 북한 붕괴 때 한강까지 본래 중국이 땅이다. 우인만조선 한사군 문제가 바로 이미 논리를 제공했잖아. 그 근거를 제공했다 이거야. 유엔의 역사 재판소에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 정부 대변하는 동북아 재단에서 국고 수십억을 써가면서 중국 역사의 학자의 침략사관 그걸 대변하는 그런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민족이 환국배달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삼국시대 초기 역사 그 시대도 400년 500년이 다 실제로 사라지고 진정한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다. 중국에서는 바로 5500년 전 인류 창세 역사 원형문화가 나온 우아량 총묘단이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박물관을 딱 완공을 해놓고 나서 중국은 이제 한국의 고대사 환국배달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중국화하는, 이제 한국의 그 고대사를 완전 뿌리를 뽑는 진정한 마지막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한국사의 근원이 대한민족사의 창세 시원 역사 환국배달 조선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중국화되는 진정한 한민족 역사의 어둠의 시간, 암전 시간대가 이제 개막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각성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로 깨어나야 된다. 우리 한민족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뭉치기를 소망합니다.